앞으로도 계속 이제 보시게 되는데 사실은 신영철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가 평소에 일상에서 놓치기 쉬운 정말 소중한 것들을 다 끄집어내셔서 가슴에 채워주셔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상태로 끝났으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좋은 감정이 꽉 차 있는데 하나 궁금한 건 신 교수님께서 대학 때 우리나라 최고 정신의학자가 누군가 이시영이라는 분들 찾아가서 소중한 인연이 이제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본인 말씀만 하시죠.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이시영 박사님을 지금 그렇게 봤을까? 우리가 완전 일반적인 얘기만 들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빅 퀘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시영 박사님한테 신영철 교수님 왔을 때 요놈 서당 될 것 같은지 알았는지 아니면 그때 이제 인상이나 또 그 과정에서 두 분 사이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에피소드나 그 소감을 먼저 듣는 게 우리 궁금증을 줄여드는 것 같죠? 그리고 이제 플로어에서 여러분들의 궁금한 거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가 자 이렇게 질문하는 이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가 본 신영철 기억을 못하세요. 보다시피 그대로입니다. 이 선생을 해보면은 여러 제자들이 참 많지만 신영철이는 나한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제자입니다. 뭐 유일하게 한 사람 그러면 신영철이. 신영철 덕분에 제가 요즘 많이 올라갑니다. 사실은요. 이 어디 가면 꼭 내가 이시영한테 밑에서 공부를 했다 그 이야기를 꼭 하기 때문에 내가 아주 참 기분이 좋고 제자 하나 참 잘 뒀다 하는 생각이 항상 흐뭇하고 나 오늘 또 이렇게 열정적인 강의하는 건 사실 내가 오늘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괜히 저 좋은 잔치 끝에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내가 신영철 얼굴을 깎이기 전에 그만하고 이제 그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유퀴즈 다시 보기도 있으니까 이제 사실 유퀴즈보다 보신 오늘 더 재미있게 감동적으로 하셨거든요. 유퀴즈도 한번 돌려보시면 되고 또 신영철 교수님이 최근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저렇든 안었었던 단톡방에 제가 이제 글을 올려놔서 그거 한번 이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하고 계시는 일, 기업정신건강연구소 또 이제 그 도박 중독 치료에 특별한 관심과 전문 영역을 쌓아오셨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주시죠. 지금은 그냥 놀고 쉬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기업정신건강연구소라고 뭐 그룹의 임직원들 멘탈헬스를 관리하는 일을 9년간 소장을 했고 2년간 고문을 하고 이제 2월달로 물러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박 중독은 이 박사님이 계실 때 제가 미국 연수를 갔거든요. 도박 중독을 하게 된 계기는 참 제 인생은 어떻게 보면 정신과에서의 제 삶은 좀 예정이 되어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의과대학을 가고 싶어 간 것도 아니고 당연히 사람들이 다 정신과를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학생 때 불쑥 찾아가지고 이 박사님한테 정신과 하겠다 해라. 그리고 5년 뒤에 내가 정신과 의사 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시영 박사님이 하던 불안장애, 사회공포증 이런 걸 공부하고 있다가 전문의가 되고 졸지에 어느 날 인생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제 위에 있는 1년 선배가 그걸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물려주고 미국을 갔는데 갔더니만 도박 중독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평생 써먹을 데가 없는 도박 중독 연구를 하고 있어요. 지도교수 날 잘 봐줘가지고 도박 중독 연구에 논문에 이름을 넣어줬는데 이게 세계적인 논문이 됐어요. 돌아왔더니만 졸지에 도박 중독 전문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때 대한민국이 도박 공화국이었습니다. 로또가 생기고 카지노가 생기고 바다 이야기가 생기고 난리가 났는데 도박 중독 전문가를 찾는데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 혼자 나가는 거예요. 아무도 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 졸지에 1인자가 돼가지고 혼자인데 1인자죠 당연히.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는데요. 단도박 모임이라는 곳을 가게 됐는데 이거는 젊은 친구들 살아가는데 근데 단도박 모임이라는 도박 중독자들이 모임이 있어요. 어느 날 제가 미국도 돌아오고 2달 만에 강의를 해달래요. 그래서 강의하러 가잖아요 보통.
저는 일요일 아침 강의인데 토요일 날 갔어요. 연수 대회를 하고 있더라고. 1박 2일로. 울고 불고 막 간증하고 난리가 났어요. 가서 같이 막 울고 떠도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강의를 하고 돌아왔는데 단도박 몸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내가 너무 강의를 잘해서가 아니고 일요일 아침 강의인데 토요일부터 와가지고 자기들하고 웃으면서 울면서 자면서 강의하는 사람은 평생 처음인 거예요. 이런 의사가 어디 있냐. 세상에 최고다. 그리고 단도박 모임에 고문 의사가 된 거 졸지에. 나는 그게 아니고 나는 몰라서 간 거예요. 처음 보니까 무슨 강의를 해야 될지 몰라서 전화를 갔는데 막 졸지에 유명한 의사 되고 그 후로 본의 아니게 도박 중독 전문가가 돼가지고 한 15년을 일했습니다. 근데 도박 중독에서 떠난 지가 도박 손 씻은 지 10년 됐거든요. 아직도 도박 강의를 저보고 해달라 그럽니다. 대한민국에 도박 중독 환자를 보는 분이 없습니다. 딱 2사람밖에 없는데 그래도 유퀴즈에서도 나오라고 계속 그런데 제가 못 나가겠다 그랬는데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도박 때문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은퇴하고 나면 이제 은퇴가 한 2년 남았는데 은퇴하고 나면 또 그 길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도박 중독의 기준만 위해서 사실은 누구나 도박에 대한 또 해본 사람도 있고 사실 저도 옛날에 그 인터넷 고스톱이 생겼을 때 3박 4일 했거든. 마누라 들킬까 문 잠가놓고 밤을 꼬박 3박 4일 세운 적도 있었어요.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도박 중독인지 지금 무소가 이제 의왕에 이제 민한 회장님 계시지만 의왕에 있기 때문에 저는 지하철 타고 다녀서 이제 일요일 주로 나가는데 4호선을 타면은 이제 경마장 전철역에 보면요 일요일 10시쯤 되면 막 4호선이 만원입니다. 자리가 없습니다. 근데 경마장 정류장에 내리면 그 사람들을 다니가 텅 빕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에 집에 돌아올 때는 그 사람들이 끝나고 와요. 근데 이 시커먼 옷에 시커먼 모자를 쓰고 또 복장도 똑같고 표정을 보면요 완전히 좀비 같습니다. 매일 그걸 내 일상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디까지가 도박 중독인지. 뭐 도박 얘기 재미도 없는데 딴 거 아시죠?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냥 도박 얘기는 별로 재미없고요. 제가 도박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사실은 제가 직접 환자들과 얘기하는 모든 걸 썼는데 좀 다른 얘기 해드릴게요. 도박 중독 환자가 언제 변화하는가. 아까 그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인간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너 죽일 놈이야 나쁜 놈이야 절대 변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40대 초반의 남자가 자기 발로 도박 치료받겠다고 찾아왔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 잡혀와야 되는데 지 발로 걸어와서 집단 치료에 왔더라고. 당신 왜 왔어? 그랬더니만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스포츠 도박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이제 외국 경기를 봐야 되거든요. 배팅해놓고 나면은 새벽에 보니까 컴퓨터로 봐야 되잖아요. 집도 날리고 다 날렸는데 마루에서 거실에서 밤새도록 게임만 그 스포츠 경기 보고 있으니까 마누라가 열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컴퓨터를 안방에 덜놔버린 거예요. 안방에 있으면 자고 있는데 못 볼 거 아니야 새벽에. 야, 참 우리나라 남자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요. 아내가 자는 거를 보고 컴퓨터에 이불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고석에 들어가서 이어폰을 끼고 외국 경기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한참을 보다가 자기가 느낌이 너무 이상하더래. 그래가지고 이불을 뜯고 싹 나오니까 아내가 뒤에 딱 서 있더래.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제 막 한 대 날라올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 소리가 안 들리더래. 평소 같으면 죽일 놈만 미친 놈만 막 때려야 되는데 아무 소리가 안 들리고 조용하게 조용해서 너무 이상해서 이렇게 보니까 아내가 우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 뒤에서 아내가 흐느끼더래요. 막 울더니만 자기한테 다가와서 이렇게 자기 뺨을 만지더래요. 우리 남편 불쌍해서 어떡해. 불쌍해서 어떡해. 우리 남편 불쌍해서 어떡해. 그러면서 막 울면서 뺨을 어루만지면서 앉는데 아 내가 이 소리를 듣고도 병원에 안 가면 미친놈이겠구나. 아 내가 정말 치료를 받아야겠구나. 그리고 병원을 왔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나쁜 놈아 잘못된 걸 가르쳐줄 때는 꼼짝 다르던 친구가 그렇게 자기 뺨을 어루만지는데 자기가 병원을 가지 않을 수가 없었대요. 인간은 그렇게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나도 배우고 다 같이 웃으면서 울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모임에서. 놀라운 일이 진짜로 벌어지는 거예요. 중독자는요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도움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에요. 그걸 이해하시면 돼요. 네. 예. 저는 이시영 박사님 흉을 좀 봐야 돼요. 예. 어디 가면 전부 다 이시영 뭐 이러잖아요. 제 개인적으로 이 박사님 흉을 좀 보고 아버지 얘기를 좀 하고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27년 선배님이십니다. 저에게는 아버지 같은 분이죠. 정신의학에서는 저는 당연히 아버지와 같은 분인데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정말 높은 분이셨습니다. 그럼 심한 이야기는 하지 마라. 근데 안 좋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미리 틀을 깎고 있는. 다른 사람은 형편을 잘 모르세요. 제가 병원에 계실 때는 이시영 선생님 비서 노릇을 했습니다. 40살이 제가 되었을 때 벽보 붙이고 오라고 제보고 시키더라고요. 제가 병원의 과장이었는데 얘가 몇 살이고 무슨 위치인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닥터신 이 벽보가 내 강의는 좀 붙이고 와라 벽보. 그래서 내가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제 외래 간호사를 시켰습니다. 39까지 제가 하다가 제가 커도 아이니까 모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은퇴를 하시고 난 뒤에 오시면 제가 진료보고 있잖아요. 외래 또 오세요. 닥터신 어디 있나? 제가 진료보다 나가가지고 박사님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얘기하다 보면 나는 환자들이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어. 너무 속이 타잖아. 그걸 모르세요. 그래서 이제 박사님 제가 외래를 들어가. 그래 들어가 봐라. 오면은 당연히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냥 외래에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관계없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딱 진료를 마치고 나가는데 외래 간호사가요. 박사님이 다녀가셨다는 거예요. 왜 나를 안 불렀어? 그러면 박사님이 닥터신 뭐하고 있나 물어보죠. 진료 보고 있어요. 그러면 됐다 놔둬라. 그러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눈물이 났습니다. 이거는 이시영이 아니에요. 이시영은 그러면 안 돼요. 나의 아버지는 오셔서 닥터신 나와라. 그래야 나의 아버지인 거예요. 그 아버지가 신박사 뭐하고 있나? 진료 중이야. 그럼 됐다. 나 안 보고 갈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박사님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냥 닥터신 나와라.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셨고 아버지 얘기 기왕 나온 김에 집에 아버지 돌아가실 때 한 일주일 정도를 같이 있을 시간이 있었어요. 아들아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거라 하셨어요.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은 세상을 바꾸는 큰 일을 하기는 어렵단다. 작지만 정말 작지만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하면 좋겠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그때의 그 눈빛과 표정으로 나의 가슴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늘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강의를 마쳤는데 어떤 직원이 나한테 메일을 보냈더라고요. 너무 감동적이었는데 아내가 이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대. 근데 왜 그런가? 아내가 임신 중인데 너무 스트레스가 많대요. 그래서 혹시 안 되겠지만 교수님 저희 부부와 저녁 식사를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요. 나는 밥 먹기도 힘든 시절에서 너무 바빠가지고 나오라 그랬어요. 정신이 없었나 봐. 좋은 식당 이야기 났더라고. 3명이 와서 막 밥 먹고 3시간 떠들고 나왔어요. 저녁값은 누가 냈어요? 제가요? 왜? 돈도 없다면서 왜 지가 내? 내가 내고 나왔어요. 왜? 내가 베푸는 것보다 10배, 20배 더 많은 보상을 내가 받고 오기 때문이에요. 그게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되는 순간이기도 하고요. 작지만 저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최소한 특히 앞자리에 계신 분들은 세상에 여러분이 감사하고 역할을 하셔야 되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저는 작지만 제가 아주 조금이지만 그죠? 늘 그렇게는 못하지만 세상에 작지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야 된다는 그 아버지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살고 있습니다.